일단 시점만 보시면 F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F3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대충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3에서 함수값 0이야 이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프로 굳이 말하자면. 그리고 G함수를 받았어요. 전원함수 받으면 우리 뭐 하기로 했어? 저런 거 받으면 뭐 하기로 했어 우리? 미분하기로 했잖아. 설령 그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기억에서 물어보잖아요, G'을. 그래서 설령 그 생각 못해도 문제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기억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원래 숫자도 대입하기로 했는데 숫자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0 넣으면 0이고 6 넣으면 0이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통일이 안 되니까 미분부터 갑니다. 그래서 고배 미분 들어갔을 거 아니야. 앞에 거 미분한 거 fx, 뒤에 거 안 미분한 거 6부터 x까지 ft dt. 다시 앞에 거 안 미분한 거 0부터 x까지 ft dt. 뒤에 거 미분한 거 f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미분을 해주고 나면 양쪽에 fx 묶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묶고 나면 6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0부터 x까지 ft dt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셨죠? 그러니까 답을 내고 안 내고 떠서 여기까지는 해야지 당연히. 그리고 나서 기억에서 G'3을 물어봐요. 그럼 여기다 3을 집어넣는 순간 F3이 등장하면서 F3 값 때문에 0이다가 만족이 되니까 기억은 무조건 3이지. 이거 안 쓸게. 쓸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기억은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이제 0하고 0부터 6까지 범위에서 F함수를 적분시킨 값이 양수면 gx라는 함수가 열린 구간 3하고 6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습니까? gx 함수 범위로 말할게. 3하고 6 사이에서 극소값을 갖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몰라, 혹시 몰라서 그림으로도 설명해 보자면 0에서 6까지면 0은 여기 있고 6은 여기 있거든요. 요 범위에서 정적분 값이 크다는 거는 음의 넓이 빼주고 양의 넓이 더했을 때 양수가 나왔으니까 양의 넓이 쪽이 넓이가 더 크다는 소리겠지. 그랬네. 양의 넓이가 더 크다는 거겠지. 넓이 비교를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고. 몰라, 어떻게 보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한번 해석해주고. 근데 gx 함수가 3부터 6 사이에서 극소가 됐다라는 건 극소 얘기 나왔으니까 G' 보자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의 의미는 G'이 3하고 6 사이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해석을 잘 해줘야지. 우리 지금 도함수 보고 있으니까 도함수로 해석해줘야지. 특히 극소니까. 그리고 부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 극소니까 감소할 때 증가할 거라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니? 이거 물어보는 거지. 여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G'의 부호가 중요하네. 그지? 어디서? 3하고 6 사이에서. 3하고 6 사이에서 G'의 부호 변화가 중요한 거네. 그럼 G'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여기다 할게. 자, 첫 번째 fx. fx 함수 주어진 범위 3하고 6 사이에서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3하고 6 사이에서 f 함수는 계속 어떻죠, 여러분? 양수잖아요. 얘는 계속 양수여가지고 앞에 요놈의 부호가 양수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말하는 부호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요 뒤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이 뒤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부호 변화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단 아무튼 부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얘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얘의 부호 변화가 3하고 6 사이에서 음에서 양으로 일어나려면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언제 얘들아? 3하고 6 사이에서. 3하고 6 사이에서 말하자면 x축을 거쳐줘야 돼요. 이 말인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뭘 써야 될지가 나오지 않아? 이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가 3하고 6 사이에서 음에서 양으로 부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대. 정확히는 일어나니. 그럼 그걸 확인해보고 싶으면 뭘 쓰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하자면 주어진 함수, 잠시만 hx라 이름 좀 짓게 편의상. h 함수가 3하고 6 사이에서 0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3하고 6 사이에서 h가 0 되게 하는 실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잖아. 뭘 보는 거야?
정확한 용어가 있어. 진짜 뭐 말하고 싶었어. 어? 노래정리? 노래정리 미분값 얘기하는 거야. 이건 지금 저기 뭐야 방정식의 해 말하는 거잖아. 어떤 방정식의 해가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뭐야 얘들아? 사이값 정리. 사이값 정리. 그 말 해보고 싶었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6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라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 참고로 정확히는 3일 때는 음수, 6일 때는 양수, 여야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에서 우리는 사이값 정리 써줘요. 굳이 근데 이 정리 이름을 떠올리지 않아도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그래서 한 번만 정리해보자면 주어진 범위에서 G'의 부호 변화 관찰할 건데 3하고 6 사이에서는 F가 무조건 양수라 얘는 무시. 나머지 요 놈이 부호 변화가 일어나야 돼. 3하고 6 사이에서 음에서 양으로 변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보면 돼? 주어진 H 함수에 3 넣은 값이랑 6 넣은 값이랑 부호 변화를 관찰해보면 되잖아. 해보자. 여기다 할게 얘들아. H 함수, H를 이름 줘버리자. H 함수에 3 집어넣었어. 3 집어넣어서 음수 나오면 되는 거야. 3 집어넣으면은 6에서 3까지 범위에서 너무 밑에다 썼나? 굳이 좁은 데서 여기서 할게. H3이라 할게. 주어진 함수 6부터 3까지 범위에서 FT, DT에 플러스 0부터 3까지 범위에서 FT, DT를 더한 것 해주면 되잖아. 여기까지 했지. 부호 변화만 보면 돼요, 우리는. 6에서 3까지. 선생님 6에서 3까지 F함수요. 3하고 6 사이에서 F함수는 위에서 놀아가지고요. 정적분 값은 양수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위끝 아래끝 바뀌어 있잖아. 정확하게 부호가 뭔데? 음수인 거죠. 그죠? 이해하시는 거죠? 잘 모르겠으면 3부터 6까지의 마이너스 내보내고 말이야. 0부터 3까지는 누가 봐도 뭐야 얘들아? 함수가 무조건 밑에서 놀아가지고 정적분 값은 무조건 부호가 음수여서 음수 둘의 합이니까 음수인 거네. 일단 맞다. 3일 때 음수 되는 거 확인했어. 6일 때 양수 되는 것만 보면 되지. 그래서 6을 집어넣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6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FT, DT 플러스 0부터 6까지 범위에서 FT, DT 6부터 6까지 정적분은 무조건 얼마니까? 0이니까 버리시고 0에서 6까지 정적분을 그래서 니은 조건에서 이거 준 거구나. 양수인 거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호가 양입니다. 되네요. 그래서 3일 땐 음수였다가 6일 땐 양수로 변신하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0을 무조건 거쳤을 거라서 음에서 양으로 부호 변화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얘는 참 이렇게. 할만하지?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거야. 해석을 잘해주면 돼. 해석을. 얘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디귿은 여기다 할게. G'1이 음수이면 G5는 양수니 이번엔 G' 만들어 놓은 요 놈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보래요. 해보자. 그럼 G'1이면은 1을 넣어봐가지고 F1 곱하기 1 넣어서 6부터 1까지 FT, DT 그치? 플러스 0부터 1까지 FT, DT 요거 말해. 요게 G'1인데 이게 부호가 일단 음수래요. 됐지? 한번 따져보자. F1이요. 우리 아까 F 그래프 대충 그려놨잖아.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1일 때 함수값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100% 부호가 음수고 6부터 1까지는 1부터 6까지에 마이너스 붙인 건데 몰라. 1부터 6까지 정적분이 지금 니은 아니잖아. 니은 문제 아니잖아. 디귿이잖아. 뭐 1부터 6까지 범위에서 위의 넓이가 넓은지 아래 넓이가 넓은지 몰라. 그래서 부호를 아직은 알 수 없고요. 0하고 1 사이는 부호가 뭐야? 0하고 1 사이 정적분은? 0하고 1 사이 함수가 0에서 0보다 뭐하고 있어? 밑에서 놀잖아. 그럼 정적분 값은 100% 음수지. 그치? 아시는 거죠? 그럼 이제 유출해보면 선생님 얘는 음수고요. 이 음수에다가 이만큼 덩어리를 곱했더니 음수가 됐어요. 그럼 이만큼 덩어리의 부호는 뭐라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얘는 음수, 이만큼 덩어리가 양수니까 음수겠지? 그럼 이 둘의 합이 양수여야 되는구나. 둘의 합이 양수여야 되는데 얘 음수야. 그럼 얘 부호 뭐야? 양수여야지. 얘까지 음수 돼버리면 음수 둘의 합이 음수일 텐데 얘 부호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래서 G'1이 음수입니다. 요걸 통해서 나는 요걸 알아냈고, 요 말을 조금만 바꿔서 말하자면은 이 윗끝 아래끝 바뀐 거 좀 거슬리잖아. 바꿔서 마이너스 내보내서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가 바뀔 거라. 얘는 결국 1부터 6까지 범위에서 F를 정적분한 값이 음수구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네. 내 말 이해했을까? 다시 그래프로 가볼까? 이번에 1부터 6까지 범위에서 정적분 값이 음수야. 그럼 1부터 여기 1로 잡을게. 1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정적분 값이 음수라는 거는 요 아래쪽의 넓이가 이번엔 위에 쪽의 넓이보다 더 크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적분값이 음수겠지. 그지? 그랬었어. 일단 알겠어? 이 말의 의미는 그래프를 얘기하던 저 얘기인 거야. 됐지?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이제 G5입니다. G함수에다 5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저 처음 식에다 넣는 거지. 멀어서 이거 볼게요. 그래서 0부터 5까지의 범위에서 FT 정적분한 값에 6부터 5까지 범위에서 FT를 정적분한 값을 곱한 값이 결과적으로 양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부호가 양수니? 또 부호 따지라는 거. 여기까지 했을까? 쉬운 것부터 할까? 6부터 5까지는 정적분이 뭐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지, 그지? 얘들아, 5부터 6까지는 범위가 양에서 놀잖아요. 양에서 놀잖아. 그래서 원래 정적분 값이 양수인데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 있어가지고 부호가 음수예요. 얘만 부호 보면 끝나 이제. 0부터 5까지.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전에 마1부터 6까지의 범위에서 이 음수 쪽 범위가 넓이가 더 넓다 그랬어요. 근데 범위가 이제 한 칸 더 전진. 0부터 출발해서 5까지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0부터 5까지 범위에서 정적분을 시켜주면은 음수 쪽 넓이가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정적분 값은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치? 음수가 됩니다. 그럼 앞에도 음수고 뒤에도 음수인데 둘을 가지고 곱한 건 양수가 되기 때문에 디귿도 우리가 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15번 보시죠. 할만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되게 얻을 것도 많아요. 문제 되게 좋아요. 일단 fx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되게 많이 준 거야. 3차 함수고 최고차 함계수 1이야. 이래놓고 g함수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가 된 연속함수 gx입니다. 이렇게 줬어. 그리고 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 곱하기 gx는 미리 좀 인수분해 좀 하자. 4x로 묶어서 x 플러스 1. 인수분해 정도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죠. 이렇게 주고 나서 G0과 G2의 곱이 6일 때 G4의 값이 얼마입니까?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F하고 G를 곱한 식을 줘놓고 문제 조건도 그렇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다 G야. 그럼 당연히 이런 경우는 뭐부터 하고 시작해야 돼? 모르는 함수를 그나마 알고 있는 함수에 관해서 정리하라 라고 했잖아. fx분의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정도로 정리하셔야 돼요. 다만 이거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번에 수요일날 수업하고 가면서 어떤 학생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풀었는데 뭐 이런 학생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1부터 넣는 게 말이 안 돼요. 정의 자체가 0 이상의 범위에서만 정의가 된 거라 마일 넣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G0을 계산해 보려고. G0을 계산해 볼 건데 G0은요. 그래서 0을 넣어보려고 했어. 0을 넣어보려고 했더니 분자가 0이 되네. 만약에 분모가 0으로 가지 않고 분자가 0으로 갔다면 G0 값은 0일 거고 G0이 0이면 둘의 곱이 6일 수가 없겠죠? 그럼 무슨 말인 거야? 얘는 0분의 0 꼴인 거구나. 그래서 G0의 값이 궁금하면 극한으로 가줘야지. 어차피 연속이니까 함수값이나 극한값이나 같을 거라 fx분의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알아낼 수 있냐면 f 함수가 0 넣으면 0이 되는구나. 첫 번째 f에 대한 정보도 얻어냅니다. 아직 f식이 없어서 계산은 못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G2도 계산해야지 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위에다가 2 한번 넣으시면 0으로 안 간단 말이죠. 즉 0분의 0꼴 아니에요.
0분의 0 꼴 아니어서 그냥 대입한 값이 g이네. 다시 말해서 f에다가 이 대입한 값분의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즉 다시 말해서 f2분의 24가 g 값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끝났고 요 극한 계산에서 이 둘의 곱이 6과 같습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줘야지. 계산을 하려면 슬슬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이 식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f에 대한 정보는 3, 4고 최고차 한계수 1이고 f0은 0이야 정도밖에 몰라. 그럼 지금 식을 세우려면 이제 일단 확실한 건 인수를 x를 갖고 있을 거를 x 하시고 뭐 좀 무리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이 구체적인 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전에처럼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에이 귀찮아 지금 구체적인 거 좀만 이따 보고 대충 QX 할게. 저번에도 그렇게 풀었지. 극한 파트에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지금은 몰라 대충 이렇게 세울래 해서 집어넣었어. 그럼 넣어서 계산해보자.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 일단 그대로 넣을게요. xqx분의 4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치? 이거 하고 곱하기 f2면 여기다 2 넣은 거라 2 곱하기 q2죠. 그거분의 24. 이 둘을 곱한 값이 6과 같습니다. 요거 계산하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x는 약분시켜버리고 그 다음 0 한 번만 집어넣으시면 q0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다시 한번 2q2분의 이거 좀 약분 좀 할까? 2를 약분해버리자. q2분의 12는 6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럼 정리하자면 q0 곱하기 q2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 되는 거죠. 계산 맞죠?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과정이 크게 무리는 아니죠. 무리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얘기야. F하고 G 곱식 주고 G 얘기하고 있어. 모르는 G 함수를 아는 F 함수에 관해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G0을 통해서 F0 값 찾아냈고 G2도 식 세워주고 이제 얘네 구체적인 식을 더 세워주기 위해서 F 함수 임의로 세웠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슬슬 QX식 세우시죠. 그래서 QX식을 세워주면 아까 쓰려다 말았잖아. 저 2차라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일 거야. 이렇게 세워주고 나서 0 넣은 거랑 2 넣은 거랑 곱이 마이너스 8입니다. 식을 아무리 세워도 어차피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식이에요. A하고 B 관계식이야. 그래서 일단 계산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단 지금 마지막에 나온 요 식에서 냅다 계산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얻을 거 없어? 우리 항상 조건이 부족하면 이런 류의 문제에서 조건이 부족하면 어디로 갔었는지 알아? G로 돌아갔어. G로 돌아가서 G 함수가 뭐라는 걸 항상 이용했어. 연속이라는 걸 꼭 마지막에 생각해줬잖아. 이 문제에서 언급한 0, 2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지점에서도 연속인 거 신경 쓰자 그랬잖아. 자, 한번 다시 보자. 지금 현재 얘는 뭘 의미하냐면 한 번 또 나와요. 13번에 이어서 15번에서 한 번 또 나오는데 Q는 지금 2차식이야. 요 2차식에 0을 집어넣은 값이랑 2를 집어넣은 값이랑 곱이 음수야. 이게 뭘 의미해? 여기서 한 번 또 나오는 거야 지금. 뭐라고? 사이값 정리. 0 넣었을 때랑 2 넣었을 때랑 곱이 음수라는 건 부호가 반대라는 거잖아. 그럼 이건 이제 무슨 의미인 거냐면 QX가 0이 되게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 0과 2 사이에 무조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것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QX가 0이다라는 실근은 F한테도 실근이기도 해. 얘들아 이게 0이 되는 실근은 F한테도 실근인 거지. 그지? 그 다시 돌아가 보면 맞다. F 함수는 0 이상의 범위에서 항상 연속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0하고 2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고?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0에서 2 사이에서 실근이 존재한다 치자. 근데 이게 전혀 새로운 만 예를 들어 2분의 3 이런 값이라고 쳐봐. 그럼 무슨 말인 거냐면 QX가 0이다의 실근이 2분의 3이야? 그럼 F한테도 실근이 2분의 3인 거야? 그럼 F한테 실근이 2분의 3이라는 건 얘가 0보다 큰 범위에서
2분의 3일 때 분모 0만 든다는 소리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QX는 항상 연속이라 그랬잖아. 무슨 말이야? 이 위에 있는 수 외에는 0 이상의 범위에서 실근 가지면 안 돼요. 그럼 불연속 돼버리잖아. 내 말 이해하겠어? 이 꼴에서 항상 연속이려면, 특히 0 이상의 범위에서 항상 연속이려면 얘가 가지고 있는 인수들이 위하고 약분이 되는 애들이야. 그럼 무슨 말이야? 0 이상의 범위에서 약간 0 실근 가지는 건 맞고 추가로 양수 쪽에서 실근을 더 가진다면 그건 얼마여야 돼? 무조건 1이어야 되는 거지.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gx가 0이다의 실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그 말은 fx의 실근이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구나. 근데 그 0과 2 사이에 존재하는 실근이 1이 아닌 다른 양의 실근이면 거기서 불연속이 돼버리니까 f가 무조건 저 지점에서 함수값을 0을 가져줘야 되겠구나. f1은 0이구나까지. 이해하실까요? 요거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야, 사실은. 그래서 아까 우리 풀었던 13번도 방금 푼 15번도 사실상 사이값 정리가 계속 나오는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사이값 정리에 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곱이 음수란 얘기는 그 사이에 분명 실근 가진다는 소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는 0 이상의 범위에서 저 분자 때문에 1 외에 다른 실근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게 포인트. 끝났어. 그럼 F에 대한 정보는 0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0이야. 여기까지 알아냈잖아. 그래서 fx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fx를 대충 만들어 보면은 쟤는 지금 인수로 x 하나 가지고 qx 쪽에서 1 하나 더 가지는 거 알았으니까 x 마이너스 해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뭐 x 마이너스 p 이렇게 잡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해줘야지. 여기서 qx가 뭐냐면 얘들아, 이게 qx야, 그지? 이게 qx인 거거든. 시키는 대로 q0 0 집어넣으면 b, q2 2 집어넣으면 2 빼기 p, 그 둘의 곱이 마이너스 8이다. 넘겨서 p에 관한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고, 인수분해 하시고, 그럼 p값이 2개 나와요. 4도 나오고 마이너스 2도 나옵니다. 여기서 누구 안 됨? 4 안 됨, 그지? 아까 말했잖아. 얘가 4라는 양의 실근을 가져버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4에서 불연속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갖는다면 음의 값을 가져줘야지. 그렇구나. 그래서 P자리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함수 만들어주시고, 문제 마지막에 G4 물어봤죠? G4면 결과적으로 F4분의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그 정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하시면 아마 3분의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근데 문제 되게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 되게 깔끔하고 14번은 좀 지저분한데 15번은 엄청 깔끔하게 풀려서,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극한연속 파트를 지금처럼 그냥 뭐랄까 정석대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여러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거 자꾸 연습하셔야 된다고. 전에 평가원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0, 0, 1, 1, 2 8개를 나열할 건데 0 사이에는 0이 적혀있는 카드 이웃하지 않으니까 0 사이에 무조건 카드 와야 되고, 그때 그 사이에 적힌 수압이 4 이상이어야 됩니다. 4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반대의 경우 6건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거고, 사실상 6건이나 그냥이나 비슷해. 그냥 가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0 사이에 숫자가 뭐가 올 것이냐. 첫 번째 뭐 있나요? 합이 4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합이 4인 경우부터 뭐 오는 거? 2 오는 거지. 아니면은 합이 4인 게 2 하나에 1, 2개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합이 4인 거 끝났고 합이 5인 거 뭐 있어야 되나? 2, 2개, 1 하나. 없죠? 5인 건 더 이상? 마지막 6인 거 뭐? 6인 거 1, 1, 2 다 들어가는 거지. 끝. 그래서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넷이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붙어 있고 나머지는 1, 2개 이렇게 나열하라는 거고, 얘는 이렇게 붙어 있으면 2 하나,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1 하나, 얘는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를 확률로 표현하세요. 이거잖아요. 전체 경우의 수는 그냥 숫자 나열이지 자연수 만드는 거 아니어서 0 맨 앞에 나가도 됩니다. 전체 경우는 당연히 같은 거 2개씩 있으니까 2팩, 2팩, 2팩분의 6팩이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럼 뭐냐면 이렇게
하나로 뭉쳐놔서 총 3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원래 3팩토리얼인데 1, 2개 서로 같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시고 이 안에서 자리 바뀌는 건 신경 안 써도 되지.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2개 나열이니까 2팩이고요. 이때 요 안에서 셋 나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2팩분의 3팩이죠. 얘 같은 게 똑같지 않나? 얘도 2개 나열에 2팩분의 3팩이니까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버릴게. 마지막 요 케이스는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 나열인데 그 사이에서 요 4개의 순서만 신경 쓰면 되니까 4팩 나누기 2팩 2팩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될 거고요. 하시면 확률이 아마 30분의 7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아주 손쉽게. 6건으로 가셔도 되는데 뭐 굳이 뭐 6건을 볼 필요가 있을까? 28번은 무슨 문제야? 조건부 확률 문제죠. 일단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분의 수가 3의 배수이면 4를 기록하고 3의 배수가 아니면 나온 분의 수를 기록한다. 정리해보면 숫자가 1, 2, 3, 4, 5, 6이 있는데 각각 나올 때마다 뭐를 기록하느냐. 3의 배수가 아니면 나온 수를 기록하기로 했으니까 1 기록, 2 기록, 3의 배수면 4 기록, 얘도 4 기록, 얘는 5 기록, 얘는 4 기록. 이렇게 기록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시행을 3번 반복해가지고 나온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일 때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입니다. 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요새 하고 있었죠? 주사위 2의 눈이 한 번만 나올 확률. 또 사건이 일어났잖아. 앞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날 확률 했으니까 B가 돼서 결과적으로 A 사건의 확률분의 곱사건 계산하자. 이렇게 되는 거지. 조금 문제를 아셨을 거고.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세 수를 곱해야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될까요? 우리 이런 건 연습 많이 했는데.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했었어요. 4의 배수를 포함하는 경우와 4의 배수를 포함하지 않지만 곱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그렇게 나눠서 보면 되지. 해보자. 일단 전체 경우는 주사위 3번 던지기니까 6의 세제곱이죠. 첫 번째로는 잠깐만 미안. 이 얘기 먼저 할게. 4의 배수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입니다 중에서 4의 배수를 포함하는 경우부터. 그러면 지금 4의 배수가 3번 중에 3번 다 들어갈 수 있고 2번 들어갈 수 있고 1번 들어갈 수 있고 너무 귀찮으니까 이거는 차라리 전체 확률에서 뺄게. 이게 낫잖아. 그치? 그래서 썼다 씌운 겁니다. 그래서 원래 6의 세제곱이었는데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 다시 말해 4의 배수가 안 나오면은 주사위 눈의 수가 1, 2, 5로만 이루어진 경우라 1, 2, 5로만 3번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죠. 정말 이해했을까? 이것도 뭐 216분의 27에서 약분하지 마시고 세제곱 묶으면 2분의 1 세제곱 8분의 1 빼가지고 8분의 7 그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뭐라고 얘들아? 세 수 중에서 기록하는 세의 수 중에서 4의 배수를 포함하는 경우 4라고 할게 그냥 4의 배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4를 포함하는 확률입니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4를 하나 이상이라도 포함하면 되잖아. 전체 확률에서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뺐어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거기서 이번에 뭐 할 거냐면 4를 포함하지 않으면서 곱이 4의 배수가 되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기록되는 숫자들을 봐봐 얘들아. 4가 아니면 짝수는 2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 수의 곱이 4의 배수가 되려면 2가 적어도 2번 이상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가면 되지. 해보자. 4를 포함하지 않고 6의 세제곱 중에서 첫 번째로 2가 2번 나오는 경우. 그럼 2가 2번 나오면 일단 이 두 번에 4는 기록되면 안 되니까 1 또는 5, 1하고 5 중에서 한 놈이 나와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로 여기다 1 넣을까 5 넣을까 결정하는 게 20. 그리고 결국 이 세 수를 그 3번 중에 몇 번째에 나오게 될지 순서 결정.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니까 2팩분의 3팩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이건 지금 뭐야? 4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써드릴게. 2를 2개 포함하는 경우.
그 다음은 쉽지. 2를 3개 포함하는 경우는 그냥 2 나와주면 되니까 한 가지인 거야. 이게 지금 뭐라고? 2를 3개 다 포함하는 경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어요. 곱이 뭐의 배수 이런 거 연습 많이 했었어. 4의 배수를 포함할 때와 아예 포함하지 않으면서 곱이 4의 배수가 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요거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아마 54분의 49 나와요. 약분 다 들어가서. 계산 다 해보았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교집합이 두 번째지. 그래서 네가 지금 준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서 2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를 봐줘. 그럼 자동으로 뒤에 얘는 탈락이야. 2가 한 번만 나와야 되는데 이거 2번 나오고 3번 나오는 거니까 탈락. 그럼 지금 4를 포함하면서 2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그럼 뭐 있을 거야 얘들아? 4를 포함하면서 2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는 일단 2는 한 번에 4가 2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2 한 번에 4 한 번에 1 또는 5가 한 번 나오는 경우.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건 안 돼. 무조건 4는 포함해줘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 무조건 하나 포함, 4를 2개 포함할 거냐, 하나 포함할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해본다 치면 전체 경우는 6의 세제곱으로 그냥 가고요. 4 똑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4도 종류가 여러 종류야. 3 나올래, 4 나올래, 6 나올래. 세 종류거든. 그지?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면 1회, 2회, 3회 중에서 일단 2회는 무조건 나와줘야 돼서 3회 중에서 몇 번째 회차에 2가 나올지 먼저 그거부터 박아놓자. 그러면 이해하는 거지? 1회, 2회, 3회 중에서 몇 회차에 2가 나올지 박아놨어. 그럼 나머지 남은 두 회차에다가 4를 배치할 건데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3가지씩이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3의 제곱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때마다 경우의 수가 3가지씩 중복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한 거야? 현아 이해했어? 또는 요거. 이것도 일단 2부터 박아놓을까? 2는 무조건 한 번 나와야 돼. 3회차 중에 몇 번째 회차에 나올지 일단 박아놔. 그 다음에 이제 4하고 1 또는 5를 넣을 건데 4도 아까랑 똑같아. 4를 기록하려면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3종류여서 일단 경우의 수 일단 3가지. 1 또는 5 중에서도 골라줘야지. 2가지. 그래서 이제 4 하나와 1 또는 5 골라가지고 그 나머지 둘의 순서도 결정해야 되잖아. 곱하기 200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이거 계산하시면 확률이 아마 24분의 7 나와요. 약분 다 들어가서. 그래서 마지막에 둘 가지고 번분수 풀어주시면 최종 조건부 확률 나오게 되고 최종 정답은 28분의 9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막 복잡한 문제 아니야 사실은. 그치? 자꾸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배운 거다. 했던 거다. 이 29번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봐오던 통계 문제랑 좀 달라요, 양상이. 그지? 근데 뭐 못 풀었더라도 어디까진 끌고 갔겠지. 해야 될 게 명확했어서 초반에는. 맞아? 어떻게 생각해? 명확한데 왜 아무것도 안 써있어? 보시죠.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은 원래 변수 x야, 그지? 정규분포 m에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우리 보통 n이라고 하잖아.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고 다시 표본을 다시 16개를 가지고 나와서 만든 표본 평균을 y바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 그러면 문제 더 보자. 미안. ft는 px바가 세타 t 이하 벌써 식이 불쾌하죠? y바가 t 이상을 만족할 때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 선생님 확률 시간에 변수 다른 애 2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뭐 해야 돼 우리? 변수 다른 애가 식 하나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뭐 해주기로 했어요? 표준화하기로 했잖아요. x바 y바를 z로 표준화시키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 아니야? 이거 우리 했었잖아. 그래서 x는 x대로 y는 y대로 정리를 한번 해줘보자. 내가 말했었잖아. 이거
조심하라고. X바는 X바대로, Y바는 Y바대로 정규분포가 달라요. X바든 Y바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둘 다 모평균 M으로 똑같고요. 평균은. 표준 편차 공식 뭐였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지? 여기서 루트 N은 2니까 2분의 시그마가 첫 번째 표준 편차. 얘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4분의 시그마가 두 번째 표준 편차. 이거 되게 중요했잖아. X바, Y바에 대한 새로운 정규분포 설정하기. 그래서 뭐라고? 변수가 서로 다르니까 표준화해주기. Z로 표준화해주기. 세타 T에서 X반 여기 있습니다. M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기. 선생님 시 그지 같아요. Z도 마찬가지로 T에서 M 빼주고 표준 편차 4분의 시그마로 나눠주기. 식이 그지 같아도 할 건 해야지. 이게 원래 할 거였잖아. 그지? 원래 했어야 되는 거잖아. 조금 더 할게요. 법문수 조금만 예쁘게 정리 좀 할게요. 위에다 정리할게요. 굳이 좁은 데서 저러고 있나 몰라. 그지? 위에다 할게요. 법문수만 좀 정리할게.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시그마분의 2에 시그마 t 마이너스 m 해서 들어가고요. 이제 Z 2 이상 이번엔 시그마분의 4 t 마이너스 m 표준 끝. 그러니까 내 말은 여기까지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지? X바 Y바 변수 다르니까 표준화라도 지민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내가 나만 갖고 그래. 앞에 앉아서 자꾸 눈길이 가서 그래요. 됐죠? 자, 알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저 F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를 넣은 것보다 FT가 항상 크거나 같고 FT는 1보다 작아요. 이러고 있어. 근데 이게 좀 보자마자 머리 좀 아프니까 뒤에 먼저 보고 올게. 이게 조금 더 나아. 요거 생각부터 해보자. FT는 무조건 1보다 작아요. 1도 안 되고 무조건 1보다 작아요. 무슨 말이죠, 선생님? 이 FT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숫자 너무 복잡하니까 잠깐만 설명을 위해서 잠깐만 알파 베타를 할게. 너무 길어.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은 알파 이하의 확률이잖아. 그럼 Z니까 가운데는 0일 것이고 알파의 위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데나 잡을게. 알파 아무데나 잡아서 이 왼쪽에 있는 확률은 알파 이하의 확률이니까 이 왼쪽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얘는 베타보다 오른쪽 넓이를 말해. 근데 만약에 베타보다 오른쪽 넓이 그 베타 지점을 잡을 때 알파랑 베타랑 똑같아서 이 오른쪽의 넓이를 만약에 본다면 둘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될 거고 1이 될 거고 안 된다니까. 아니면은 베타가 알파보다 더 앞쪽에 이렇게 위치해서 베타 이상이야 이렇게 했다면 합이 1보다 넘어가겠지. 그 개최해 주시는 거예요. 알파의 위치가 어디든 그거 상관없이 베타 값이 알파 값이랑 같던지 그보다 앞에 놓이면 안 된다고. 사실상 얘가 하고 싶은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둘을 비교했을 때 알파 값이 베타 값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요. 이거 캐치하시는 거. 그러면 이해한 거지? 알파가 어디에 놓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알파 왼쪽의 넓이에다가 베타 오른쪽의 넓이를 더할 건데 그 베타 시작점이 알파랑 똑같던지 알파보다 앞쪽에 놓이면 확률이 1을 넘어가 버려. 그러니 1이거나. 그래서 알파는 베타보다 무조건 앞쪽에 놓여야 된다. 놓여야 된다. 아시다시피 시그마는 항상 양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등호 약분해도 안 바뀌어요. 말을 못하죠? 이도 약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좌변은 시그마 t 마이너스 m이고요. 얘는 2t 마이너스 2m 이렇게 되겠다. 같은 애들끼리 좀 몰아줄까? 얘는 얘대로 옮겨서 2m이랑 마이너스 m 만나서 m 만들어주시고 이쪽을 이쪽 넘겨가지고 t로 묶어주면 2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큰 무리 없죠? 그
근데 이제 이 부등식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마이너스 4분의 9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봐야 되지 않나요? 마이너스 4분의 9를 t에다 집어넣어서 뭐 물론 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넣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해서 뭔가 해석할 게 있는데 요거를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조건 부족이 돼. 뭐야? 이 부등식들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니까? 즉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t에 대한 부등식 해가 모든 실수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고1 과정 내지는 중3 과정. 어렸을 때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AX가 B보다 크다 라는 부등식이 있어요. 1차 부등식입니다. 우리도 지금 1차 부등식 보고 있는 거죠. 1차 부등식이 첫 번째, 별일 없이 얘들아 A가 만약에 양수면 X는 A분의 B보다 커요. A가 만약에 음수면 X는 A분의 B보다 작아요. 그래서 해를 내면 되는데 해가 B구야. 해가 X는 모든 실수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해. 그러려면 X 앞에 개수 A는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0x가 되죠. 0x가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A가 0이니까 X에 뭐를 넣든지 좌변은 항상 0이야. 근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B가 음수면 돼요.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들아? 꼴을 굳이 보여주자면 A에 0이 들어가면 0x가 되고 오른쪽은 빈 거잖아. 이때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X에 뭐를 넣든지 이 부등식이 맨날 성립해 이 말인 거잖아. 뭐를 넣든지 좌변은 맨날 0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B가 음수면 되잖아. 0도 안 돼. 양수도 안 돼. 무조건 음수여야 돼. 이거 처음 듣는 표정 하면 안 돼. 이거 중3 고1 때 배우는 거야. 1차 부등식 할 때. 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알면 됐다. 두 번째, 물론 여기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해가 없다. 그것도 일단 A가 0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A가 양수거나 음수면 그냥 멀쩡한 해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A분의 B보다 크든지 A분의 B보다 작든지 멀쩡한 해가 나오고 지금처럼 삐꾸, 모든 실수, 해가 없다. 이런 삐꾸인 해가 나오려면은 X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쓸게. 꼴이 0x 꼴이고 이게 B보다 크다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X에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항상 0인데 B보다 크다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 말은 오른쪽에 놓이는 B가 음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B는 0 이상의 수여야 됩니다. 이게 해가 없을 조건. 부등호가 바뀌어도 푸실 수 있겠죠. 중3 고1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됐어요. 그럼 공부를 언제 시작한 거야? 고3쯤 시작한 거야? 원방도 몰라, 뭐도 몰라, 다 몰라. 다시 돌아가서 얘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실수 t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성립해. t에 뭐를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는 해가 무수히 많은 애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냐면 그러면 t 해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요 앞에 개수가 0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시그마가 얼마여야 되냐 얘들아? 2여야 되는 거야. 시그마 여기서 찾을 수 있었어. 그럼 여기는 0인데 뭘 넣든지 0인데 m이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는 평균이 음수라는 것도 알아낼 수 있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 조건을 그냥 넘어가시면 조건 부족. 이제 F-4분의 9 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슬슬 건드리러 갑시다.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그래서 네, 일단 넣지 않을게요. 너무 쉽지 않아졌어요. 좀 이따가 볼게. 다시 돌아가서 얘들아. 뒤쪽 끝났으니까 앞쪽 볼게. 냅다 계산하지 말고 해석 먼저 하고 계산하려고. 이건 무슨 뜻이지? 우리 요즘 수투에서도 정말 많이 하던 해석인데. 수원에서 하던 거 수투에도 나오고 학도에도 나오고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언제가 죄소다?
얘들아, FT는 항상 F-4분의 9일 때 이상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FT 함수는 언제? -4분의 9일 때 최소예요. 이 말이잖아. 얘들아, 어? 우리 요새 이런 거 정말 많이 했잖아. fx가 f3 이상이에요. f 함수는 3일 때가 최소. fx가 3 이상이에요. fx의 최소값은 3 이상. 기억나지? 그래서 수열 버전 SN이 S13 이상이다. 이것도 SN은 13일 때가 최소.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 최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로 가야지. 이게 이제 등차 때 했던 얘기. 다 같은 얘기. 아까 말했잖아. 수투에서 나오고 수원에서도 나오고 확통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똑같아. 그래서 무슨 말이라고? 이 말은 F 함수가 t가 -4분의 9일 때 최소라고. 이 말인 거야. 냅다 계산하지 말고 일단 상황 보고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하지만 수원이든 수초든 확통이든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든 해석은 똑같아야 돼.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F 함수가 -4분의 9일 때 최소라는 건 얘가 이제 언제가 최소인지를 보라는 거지. 그래?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지금 현재 무슨 상황이냐면 아까 아시죠? 얘 알파, 얘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잡아서 왼쪽 넓이. 베타는 무조건 알파보다 오른쪽에 잡아가지고 오른쪽 넓이 이렇게 보기로 했었잖아. 그치? 이 두 빗금친 넓이의 합이 F값이야. 근데 그 F값이 최소여야 된대. 그럼 F 넓이가 최소라는 건 이 양 사이드 넓이가 최소가 된다는 건 오히려 이 가운데 있는 넓이는 최대가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실까요? 거꾸로 알파부터 베타까지 가운데에 해당하는 넓이가 최대여야 양 사이드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이 가운데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건 우리 정말 많이 하지 않았니? 이 두 가운데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알파와 베타가 무슨 관계에 놓여야 돼? 완벽히 대칭 관계에 놓여야지. 우리 0 기준으로 완벽히 대칭 관계에 놓여야 가운데 넓이가 딱 한가운데로 몰려 있어서 최대가 되고 그럼 거꾸로 양 사이드는 최소가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하는 걸까? 그래서 해볼게. -4분의 9일 때 최소라는 말은 -4분의 9일 때 알파 베타 값이 서로 대칭 관계에 놓인다는 거야.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소리지. 가볼게요. 그래서 일단 식으로 써놓을게. 시그마분의 2 시그마 t 마이너스 m 시그마분의 4 부호 반대로 바꿔서 m 마이너스 t 요 값이 서로 같은데 그때 같을 때 t 값이 얼마다? -4분의 9다. 이 말인 거죠. 얘는 약분 좀 할게요. 시그마는 약분 좀 시켜버릴게요. 그래서 이제 t에다가 -4분의 9 넣겠습니다. 좀 정리하고 넣을까? 정리 좀 하고 넣자. 2m-8t. 아까 했었지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3m 이거는 3m이군요. 3m이 넘어가서 계산이 안 되냐? 시그마 플러스 2t가 되는 거야. 계산 맞죠? 시그마 2 넣을 거예요. 여기까지 맞죠? 거기에서 이제 시그마에는 2를 넣고 t에다가 -4분의 9 넣자. 그러면 4 곱하기 -4분의 9가 되면서 약분시켜주면 평균 m값은 우리가 마3이라고 구할 수 있죠. 아까 음수라고 생각했는데 음수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m값까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 왔군요. 자, 이러고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f-2의 값을 계산하세요. 이거예요. 이 정도면 니네가 할 수 있지 않을까? t에다가 -2 넣으라고 얘들아. t에다 -2 넣고 시그마에 2 넣고 m에 -3 넣으라고. 그래서 z를 정리하시면 되고 아마 하시면은 쌤이 알기로는 첫 번째는 -1 이하, 두 번째는 2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사이드의 넓이니까 차라리 1 확률에서 -1부터 2 사이의 넓이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 이거는 표보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 내주시면 확률이 아마 0.182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 확률 값을 K라고 해서 여기다 1000배 하라 그랬으니까 180이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m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3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79가 나오게 됩니다. 어려웠어요. 우리 그동안 잘 봐오지 않았던 통계 문제인데 문제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해했을까요? 여기까지 당연해요. 여기까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죠? 무조건 돼 있으셔야 되고. 이 얘기 다시 한번. 1보다 작다라는 말, 이건 어차피 봐도 일단 지금 모르니까 쉬운 거 먼저. 1보다 작다라는 말의 의미는 유얘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등식 만들었는데 놓치지 마시고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기 때문에 요 우리 중딩 때 배웠던 조건 이용해가지고 세타 값이랑 m에 대한 정보 얻기. 두 번째로는 이 부등식의 의미 파악해주기. 마이너스 4분의 9일 때 최소다. 양 사이드의 넓이가 최소라는 건 가운데 넓이가 최대. 가운데 넓이는 아시다시피 딱 대칭에 놓였을 때가 최대이기 때문에 대칭이라는 거 이용해서 세타 값도 시그마 값도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정답냈고요. 좋습니다. 30번 가봐도 될까요? 자, 보시면은 두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그 네모 박스에 숫자 넣어보셨죠?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x에 1 넣으면 앞에 1은 생략. f2 마이너스 f1. 얘는 0 또는 짝수인 자연수다. 안 쓸게. 0 또는 짝수. 대표로 써놓을게.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2 f3 마이너스 f2. 요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 마지막 3 집어넣으면 3 f4 마이너스 f3. 요것도 그렇습니다. 요 말이지. 너 오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럼 첫 번째 f2에서 f1을 뺐더니 일단 자연수야. 0이나 짝수인 자연수야. 그럼 일단 자연수니까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생각해보자. 얘네가 만약 0이 되려면 둘이 같아서 차가 0이야. 말 그대로. 짝수가 되려면 홀홀이거나 짝짝이어야 돼. 이해했어? 너무 케이스가 많은데 둘 다 같던지 아니 그러니까 둘을 빼서 0이던지 아니면 둘 뺀 게 그러니까 짝짝이던지 홀홀이던지 이거 다 나눠봐야 되는 거거든. 사실 얘도 마찬가지인 거지. 앞에 3이 붙었기 때문에 아예 같던지 홀홀이던지 짝짝이던지.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이미 2배가 붙어서 이건 아무거나 봐도 괜찮아. 이 F3이 크거나 같다만 만족시켜준다면. 이걸 이제 한 번에 표현을 해주자 이거야. 이게 다 일일이 0일 때, 짝짝일 때, 홀홀일 때 다 볼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 거냐면 얘들아, 이걸 캐치했으면 좋겠거든. 이 둘의 차가 0, 서로 같은 경우는 차가 0이죠. 만약에 홀홀인 경우면 홀수와 홀수의 차는 항상 얼마야? 홀수와 홀수의 차. 짝수잖아. 2 차이 날 수도 있고 4 차이 날 수도 있고 6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짝짝이어도 차이는 뭐야? 짝수인 거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 둘의 차를 잠시만 A라고 할 건데 그 A는 무조건 짝수야. 0 또는 짝수야. 그럼 우리 짝수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었어. 그래서 이 A 다시는요 0도 들어가기 때문에 0 이상의 짝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 내 말에서 한 번에 표현 다 되는 거지. 차가 0도 되고 홀홀이어서 차가 짝수, 짝짝이어서 차가 짝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얘도 할까? 얘는 그러면 F3과 F2의 차 요거 요 차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아무거나 뭐 홀홀 아니어도 돼. 그래서 그냥 B라 할게. 그 B는 0 이상이지 대신에. 내 말 이해하시는 거죠? 0 이상만 만족해주면 되는 거야. 앞에 2배 붙어서 이미 짝수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3이 붙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0이거나 짝수여야 돼. 그래서 이번에도 요 값을 그대로 꺼내와서 이 C- 짝수처럼 표현하고 C-는 0 이상입니다. 라고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방정식 만들면 되잖아. 우리 이런 거 방정식 만들려면 이제 요 셋의 합이 그지? EA-와 B와 이 C-합이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 너도 0 이상이니까 몇 H면 이 가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셋의 합을 뭐라고 할 거냐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얘들아?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선생님 저 수를요 F1 잡고요 F2 잡고요 F3 잡고요 F4 잡았어요 이렇게 했다 쳐. 그러면은 이들의 차는 2 이들의 차는 1 이들의 차는 2 즉 합쳐서 5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처음 수만 잠깐만 1로만 바꿔도 둘의 차가 3 이렇게 돼가지고 얘네 합은 6이요 변해요.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F1, F2, F3, F4를 지정할 때 F1 값 제일 처음, F4 값 제일 마지막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이사이의 차들의 합의 값이 다 달라져. 내 말 이해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좀 귀찮지만 문자를 조금만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시작하는 F1 값 있잖아. 이 최초 시작하는 F1 값이 제일 앞에 있는 공역의 값 1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지. 쉽게 말해서 제일 작은 1부터 가장 큰 8까지 사이사이에서 얼마씩 차이가 나는지를 다 채우면 되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러면은 1에서 출발해서 F1까지의 거리와 F1에서 F2까지의 거리와 F2에서 F3까지의 거리와 마지막으로 F4와 8 사이의 거리. 거꾸로 써야겠죠? 뭐 마지막 F4 만들어졌을 때 그 F4와 8 사이의 거리까지 해서 이 모든 사이사이의 거리의 합은 그럼 고정됐잖아. 1과 8 사이니까 얼마겠어? 7이겠지.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건 얘들아? 이게 가장 처음 1, 얘가 가장 큰 8. 여기에서 첫 번째 잡았다 치고 두 번째 잡았다 치고 세 번째 잡았다 치고 네 번째 잡았다고 쳤을 때 1에서 F1, F1에서 F2, F2에서 F3, F3에서 F4, F4에서 8까지 이 사이사이의 거리의 합은 항상 7로 고정돼 있지 않냐고 내 말은. 근데 이 1에서부터의 거리를 고정해 놓지 않으면 시작하는 F1과 끝나는 F4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질 거라니까. 내 말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이 1에서 8까지의 이 사이사이의 차는 무조건 합쳐서 7일 거라서 시작하는 1과 F1의 차, 끝나는 8과 F4의 차도 추가로 문자로 써주자는 거지. 내 말 이해했을까? 그래서 추가로 얘는 그럼 A, B, C, D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 D는 무조건 0 이상이겠지. F1이 1일 수도 있으니까. 얘도 뭐 2라고 할게요. 2도 무조건 0 이상, F4가 8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얘네들의 합이 7로 고정이 될 거다 이 말이죠. 내 말 이해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방정식만 만들어 주십시다. 이걸 다 더하시면 2a-에 b에다가 2c- 더하고 d에다가 2까지 더했을 때 이 총합이 결과적으로 7이 되며 아시다시피 나오는 모든 문자들 다 0 이상입니다. 대표로 A만 쓸게요. 0 이상이에요. 모든 아이들 다 0 이상. 좀 찝찝하지? A-부터 2까지 모두 다 0 이렇게 쓸게요. 이것도 이제 이대로 못 풀지 얘들아. 비슷한 애들끼리 몰아줘야지. 이렇게 해서 합이 7입니다. 지금 이제 케이스 분류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부터 선생님 이거는 누가 봐도 합에다 2배를 해서 누가 봐도 이건 짝수잖아요. 그러면 더해서 7이 되려면 누가 봐도 얘는 홀수여야 되잖아요. 이걸로 기준 잡으면 되겠다. 첫 번째로 A-C-가 둘 다 0이어서 앞에 이수 자체가 0이면 이 합은 7이 될 수 있고 얘가 2가 되면 얘는 5가 될 수 있고 이 전체 말하는 거예요. 이 전체가 4가 되면 얘는 3이 될 수 있고 6이 되면은 1이 될 수 있고 4가 되면은 빵이 될 수 있겠죠. 뭐 하는 거야? 8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 네 가지만 보면 되겠다. 이걸로 경우의 수 보면 끝. 마지막 해보자. 참고로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되려면 얘네 각각 00이면 돼. 경우의 수 앞에 한 가지. 이 셋의 합, 셋 다 지금 0 이상이거든요. 0 이상 3개 더해서 7 되는 거니까 3H7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갈게요. 얘가 2라는 건 이게 1이라는 거야. 2H. 뒤에 3H5.
얘가 4라는 건 이만큼이 2라는 거죠? 2H. 그 다음은 3H3. 마지막 얘가 6이라는 건 요 합이 3이라는 거 2H3 3H1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했고요. 계산하시면 최종 정답 120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모든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수에서 수로 넘어가는 함수값들의 그 차가 결과적으로 짝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라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중복조합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2와 F1, 뭐 F2와 F3 이 사이의 차만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주면 2차와 2차와 2차의 합이 얼마라고 고정할 수 없어요. 우리 방정식을 만들 때는 이 값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처음 수가 얼마고 마지막 수가 얼마고 가운데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차이가 계속 달라질 거라서 아싸리 F1과 처음 수와의 차, 아싸리 F4와 마지막 수와의 차를 가지고 문자를 더 추가해 주시면 1에서 8까지의 사이는 무조건 7이니까 7로 고정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는 문자 외에 두 가지의 문자를 추가해 줘야 된다. 이 얘기였어요. 됐을까요? 쉽지 않았네요. 좋습니다. 이제는 확통까지 해서 정리됐으니까 오답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이번 주까지는 오답 노트 하세요. 우리 화요일날 시험 봤다. 오늘 금요일이다. 됐습니다. 딱 10시 반이군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나가던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